토론에서 하는 말하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토론의 발언에는 입론하고 반론이 있다. 입론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말하기이며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하기다. 토론의 유형에 따라 입론 단계에서 교차신문, 교차신문이라는 것은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물어보고 또 그래서 반박하고 이 과정을 말하는 거야. 교차신문은 상대방의 입론 내용을 따져 묻는 말하기이다. 자, 토론에서 하는 발언의 성격, 입론, 방금 전에 했던 거, 찬성 또는 반대 측에서 자기 측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하기. 반론은 그 입론에 대해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의 불충분함, 부정확함, 부적절함, 이유와 근거의 비연관성, 관련이 없다 등을 지적하는 말하기이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 쌤, 저 들어왔어요. 저 그냥 링크 그냥 하고 복사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야, 너 왜 근데 계속 접속할 때마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아, 저 주석 교과서 출력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출력 중이라서. 자, 다음에 교차신문 상대 측의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이유,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따져 묻는 말하기. 자, 다음에 오른쪽에 논제의 종류를 봐봅시다. 사실론제.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실 여부를 따진다.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그 다음에 가치논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상대와 공유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가 더 바람직함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상대도 의미 있는 가치를 주장하고 나도 의미 있는 가치를 주장을 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것이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어떤 정책, 뭐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을 예를 들면 생각할 수 있겠지.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을 주장하는 논제이다.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과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한다. 자, 논제의 종류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논제와 쟁점. 자, 논제. 무엇에 대해서 토론할 것인가? 보통은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지를 봤을 때 제일 첫 페이지에 화법 지문이 나오는데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제일 처음에 토론의 당사자들에게 던져주는 문장, 그것이 논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논제라고 해. 토론의 주제. 논제는 크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내용의 성격상 사실 논제는 사실의 진위, 참 거짓 논제이고, 가치 논제는 가치관의 차이를 따지는 논제.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의 정책의 자, 오른쪽에 한번 봐보자. 사실 논제. 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를 마셔서 건강이 나빠졌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고, 가치 논제. 자유와 평등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를 논쟁한다. 정책 논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개선해야 한다. 자, 요거 참고하시면은 요 위에 나왔던 뭐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구분할 수가 있겠네. 자, 다음에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에 관한 논제. 이게 정책 논제가 되겠고, 이 가운데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찬성 측은 정책의 변화를 주장한다.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정당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쟁점. 방금 전까지는 이제 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쟁점.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투는 내용. 쟁점과 관련한 논의가 논쟁의 핵심이 된다. 쟁점 가운데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쟁점을 필수 쟁점. 정책 문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 효과, 이익 등이 주요한 필수 쟁점이 된다. 그러니까는 자, 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그 논제들 뭐 사실 논증, 뭐 가치 논제, 그다음에 뭐 정책 논제가 있는데 그 논제들의 하위 항목에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논제하고 쟁점 구분할 수 있겠니?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봐보세요.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A라는 정책을 실행해야만 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가? 그 정책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실행이 가능한가? 그 정책을 실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같은 필수 쟁점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 쟁점은 그 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필수 쟁점 구성. 자,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이 있어. 찬성 측은 문제가 심각하여 조치가 시급하다. 정책을 바꿔야 돼. 제시된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방안이 실행 가능하다. 그 다음에 효과와 이익 비용이 크다. 자, 여기서 반대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고 제시된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방안이 실현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비용과 이익 측면에서 비용이 효과와 이익보다 크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효과와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면서 효과 이익 부분에서 반박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필수 쟁점은 문제 하나, 해결 방안 둘, 효과 이익 3.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지. 필수 쟁점, 정책 논제에 있어서의 필수 쟁점. 자, 여기까지 질문. 다음에 논증은 어떻게 구성할까? 논증, 옳고 그름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밝힌다. 토론에서는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서 말해야 하며 논증 구성할 때는 쟁점에 관한 주장이 명확해야 하고 주장의 이유와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자, 주장은 명확해야 하고 이유와 근거는 타당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유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근거가 어떻게 주장하고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가리키는데 근거와 이유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야. 주장은 어떠한 내가 어떤 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펼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는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장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타당하고 정당한 근거와 이유여야 된다라는 거겠지. 당연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예시 문장 봐봅시다. 주장,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자동차 요일제라는 것은 이제 뭐 교통체증,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마다 지정을 해서 특정한 요일에는 어떤 특정한 자동차들이 운행을 하지 않는 그런 정책, 그걸 자동차 요일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하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근거. 이건 객관적인 사실 근거에 의한 거겠지. 보통은 이제 뭐 보고서 내지는 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자동차 매연이 대기오염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그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그 이유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질문. 그 다음에 반대 신문식 토론. 다음 페이지. 반대 신문식 토론이란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교차 신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르는 토론이다. 여기서 핵심은 교차 신문이 되겠네. 이 토론은 입론, 반론, 편결 순으로 진행이 되고 교차 신문은 입론 단계에서 행해지는데 바로 앞 차례의 상대 측 토론자가 입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편결은 배심원들이. 자, 2명 대 2명으로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할 때 진행 순서. 자, 먼저 찬성 측, 보통 찬성이 먼저 입론을 시작을 해. 입론을 시작하고 교차 신문. 그 다음에 반대 측이 입론하고 교차 신문. 그러니까 어떤 논제가 주어졌어. 그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 만약에 뭐 두발 자유화라고 한다면 두발 자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겠지. 그 반대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 신문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반대 측에서 두발 자유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고 근거도 얘기를 했지. 그럼 얘는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 질문. 그 다음에 찬성 측의 두 번째 참가자가 입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또 교차 신문. 다시 두 번째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고 두 번째 교차 신문. 그 다음 여기까지가 입론 단계라고 본다면 지금 8가지 과정이 있었지. 한 번씩 공평하게 가야 돼. 그 다음에 반론 단계에서는 반대 측이 먼저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찬성 측이 반론. 다시 반대 측 두 번째 참가자가 반론. 그 다음에 찬성 측 두 번째 참가자가 반론. 그 다음에 배심원의 편결. 보면은 2명의 참가자가 각각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참가자들이 모두 한 번, 두 번, 세 번. 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씩은 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 특징이네. 짚어두시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식 토론의 진행 과정.
입론. 양측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제시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교차신문. 상대 측이 사용한 용어의 개념,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상대 측 입론의 문제 흠집을 내는 거겠지. 여기까지 입론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론. 상대 측이 입론에서 제기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반박하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최종 발언을 한다. 그 다음 마지막에 판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날개 지문 봅시다. 반대신문식 토론의 특징. 교차조사 방식 토론 혹은 세다 방식 토론이라고도 한다. 고전적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을 추가한 것으로 질문에 해당하는 교차 신문이 특징적이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사람으로 구성되며 토론자 한 사람당 3번 총 12차례의 발언으로 진행된다. 이 순서 외워줘야 되겠지? 반대 신문식 토론은 논제의 다양한 쟁점을 충분히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그 다음에 다음은 학생들이 한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일부로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양측의 첫 번째 입론과 그것의 교차 신문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토론에서 잘한 점과 잘하지 못한 점을 따져보고 토론자가 필수 쟁점별로 어떻게 논쟁을 구성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읽어본다. 자, 밑에 참고 자료 읽어보시고요.